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번에 네. 우리 한번 뵀지 않았나요? 네네네. 아, 저번에 요양병원 잘 고르는 법. 그 다음에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 약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네네. 20억이었죠? 네, 그때 네.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 새로 언제 또 책을 내셨네요. 네, 책 하나 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저도 사실 관심 많은 분야이긴 한데, 디지털 헬스케어, 여러분 디지털 헬스케어 아시나요?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집에서도 나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나의 몸,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병원 의사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신전도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책에 쓴 내용이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저도 마음이 좀 아픈 일인데, 제가 충북에서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새벽에 진료를 받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 6시에 충북 경찰에서 당신이 의사가 맞느냐? 의사가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연 왜 그랬을까? 심장이 아니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조마조마 결과를 기다렸거든요. 네.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죽었던 이유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3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관상동맥의 경로가 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 아이는 10살이지만 관상동맥의 문제로 심근경색으로 아유. 죽은 겁니다. 자, 기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워치를 통해서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네. 기자님, 우리가 병원에서 심전도를 잴 때 가슴에 6개, 사지에 4개, 네. 10개의 리드를 쓰잖아요. 네. 사실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워치를 차서 부정맥을 측정했다면 그 아이는 그 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부모들이나 아이는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자꾸 속이 더부룩해, 뭐가 불편해 라고 했었을 때 그 아이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그냥 심심하니까 심전도 한번 재볼래?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했다면은 그 아이는 우리가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한다라든지 해서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 항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이패스를 이용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할 때, 자,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파업을 일으켰고, 그분들이 결국은 도로공사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차에 하이패스를 의무적으로 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어떤 형태의 카드를 넣었을 때 요금을 과금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혁신과 일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자,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네. 우리는 지금 가로등을 당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봤었는데 네. 그 사람이 가로등을 하자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 비싼 기름을 왜 떼느냐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밝아서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로등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로등은 초기에는 불을 붙이고 불을 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기름으로 넣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네. 유리로 막을 만들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붙이는 사람, 불을 끄는 사람, 유리에 붙어있는 그름을 닦는 사람, 이런 직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났죠? 에디슨이죠. 네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고 전기를 널리 보급을 시켰잖아요. 네네. 자, 2020년, 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로등은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가로등을 켜고 가로등을 끄고 램프를 닦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혁신은 기존에 있던 직업을 대체를 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네네. 대졸자들이 하는 루틴한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이제 의사이기도 하지만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어떻게 해야 창의력이 기를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여기에 사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혁신을 일으키고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기존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가 아까 심전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심전도 찍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치를 한 다음에 그 환자가 자주 실신했던 환자였는데 그 실신한 원인이 바로 심장 정지가 8초간 있으면서 실신을 했다는 사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 통해서 네. 그건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가 되니까 환자가 쓰러졌을 때 심장 상태를 보니까 네. 정지가 돼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동정지 뭐 그런 진단을 받고 바로 그 페이스메이커를 네. 삽입하는 네. 그런 시술을 한 환자였는데요. 결국 살아난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로 살린 첫 환자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번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이게 전송이 돼서 의료진들이 파악하고 또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연락해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환자가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요거 차고 있으면 체크를 하면서 그 차고 기록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서 날짜 잡아서 진료 날짜에 그날 가서 보여줌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네. 야, 근데 실시간으로 되려면 네. 결국 원격 진료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웨어러블을 차고 있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심전도를 측정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면 환자와 의사, 병원에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런 시스템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능이 다 돼 있잖아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내 현실에서는 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헬스케어 전쟁에서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디지털 헬스케어는 환자 유래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요. 네네. 그리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분석을 해야 되는 요 3단계인데 네. 애플은 이미 2014년부터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 워치를 차고 있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기능을 병원에 실시간으로 심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병원이라는 게 그 자기가 협력돼 있는 그런 병원인가요?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병원만 그래 되는 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이제 단일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고 이제 맞습니다. 직장도 이제 사업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된 병원일 겁니다. 아마. 네. 미국도 그 건강보험 제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야,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데이터가 이제 병원에서 자기 데이터를 좀 확인해서 보면서 환자의 어떤 그 질병, 병력을 확인해서 그 진단할 때 뭐 편력 용이하고 또 치료 받기도 그 참조해서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야,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다 책에 있는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전공의 때 그 이제 위암 환자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같이 수술했던 40대 초반에 그 일 잘하고 사람 좋았던 우리 술방 간호사가 위암으로 진단이 되었거든요. 네. 자, 기자님, 만약에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위암이었다면 출혈이 있거나 뭐 어떤 신호가 있었겠죠. 병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제가 책에 소개했던 스마트 변기 같은 경우에 어땠을까요? 음. 대변을 볼 때 그 센서나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뭐 출혈이 된다라든지 우리가 또 이제 위암이라면 상부 위장관 출혈이기 때문에 네. 대변 색깔이 조금 검게 나오는 패턴이 반복이 되었을 거예요. 변기에서 대변을 보고 건강을 실시간으로 빨리 체크했다면은 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했고 또 같이 일을 잘했던 그 간호사 선생님의 삶을 부질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그 남편은 엄마와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그 분야, 이 책에서도 아까 그 송도병원인가요? 송도병원 사례입니다. 예. 네, 그 변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변, 우리 그냥 네. 지나가는 건데 네. 그걸 갖다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우리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야, 그거는 참 먼 미래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는 거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다 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와 있는 다 와 있습니다. 건데 근데 어떻게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